자, 지금 숏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시는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까요? 올라갈 수는 있으나 1시간봉을 기준으로 RSI가 과매수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잠깐의 그 과한 열기가 식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아래쪽으로 눌러주고 갈지 사실상 왔다 갔다 횡보식으로 갈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올라간 상승 자리가요, 날봉에서의 RSI 그리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의 상승 다이버전스를 함께 가져갔다라는 점이고요. 심지어 이 구간은 주봉에서 오랜만에 2022년 다음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주봉 다이버전스가 함께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동안 날봉과 주봉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함께 걸리면서 진짜 불장을 만들어낸 이러한 차트를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입니다. 2022년 상승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조정 구간에 돌입한 이 자리, 어떤 자리였을까요? 자, 이 자리를 보시면요, 현재 지금 요 자리죠. 이 구간은 패닉셀이 시작된 구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전 고점, 최고 고점에 있는 유동성을 따고 두 번째 제대로 된 조정 구간에 돌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봉으로 지금 자리를 비교해 보면요, 자, 이전 패닉셀이 시작한 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전 장처럼 첫 번째 횡보식에 정말 약조정, 얕은 조정을 보고 여기까지 한 번 더 띄우거나 아니면 얕은 조정이 아닌 이전 장 유동성을 땄을 때 불플래그 패턴으로 개미를 털었던 것처럼 조금은 강한 조정 강세를 보이고 올리거나 두 가지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똑같이 프랙탈로 나오는 원리는요, 단 하나, 상승장을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은 롱장에 우세하게 놓되 다만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내가 크게 잃지 않는 자리, 위험한 자리를 기준으로 숏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포모를 느끼지 않도록 숏을 쳐야 될 자리가 있고 안 쳐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볼 테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요, 첫 번째로 2022년 자, 날봉과 주봉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던 지금의 장과 똑같은 상승장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왼쪽이 지금의 2026년이죠. 자, 이 자리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서 1차 패닉셀이 시작된 지점까지 올라와서 잠깐 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충분히 일어날 만하다. 왜? 이 정도의 양봉을 보여줬는데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야 다시 힘을 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쉬어가는 구간이 어느 정도 눌릴 거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전 자리를 보면요, 얘네들도 올라가면서 패닉셀이 시작된 지점에서 한번 쉬었습니다. 보이죠? 자, 딱 보면은 약조정, 횡보형 조정을 보이면서 잠깐 쉬고 올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강하게 쉬나요? 이전 유동성을 따고 나서 강하게 쉬어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자리, 우리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조정 구간을 조금 주고 올리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진짜 약조정, 조금 더 쉬어가는 구간만 만들고 바로 유동성을 따고 쉬고 올리느냐, 요 차이죠. 자, 그러면 프랙탈로 봤을 때는 지금은 뭐가 강세다? 롱이 강세적으로 우위하다라고 볼 수 있죠. 어디까지 눌리든 일정 범위 이상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눌롱을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ICT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롱이 우세할 때 지켜야 되는 구간, ICT는 뭘까요? 이너서클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세력들의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 차트를 보고 이들의 유동성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왜? 세력들이 매수한 구간은 평단이기 때문에 지지가 세기 때문. 자, 그러면 이것은 유동성과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프레임, 일봉의 종가로 지켜야 될 자리를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어디 지켜야겠어요? 74K겠죠. 자, 지금 74.1K가 여러분 어떤 자리냐? 이전 2차 패닉셀이 시작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리가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시간봉을 가보시면요, 자, 1시간봉에서 이 민트색 자리 지지를 밟고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때 어떤 효과? 다시 지지가 나올 효과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74K 종가 프레임으로 다시 상위 마감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뚫지 못하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여기 지키면 다시 여기 찌르고 여기 지켜주면 또 찌르고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항 구간은 78에서 80 구간으로 두고 아래쪽에 큰 프레임으로는 74K를 좀 지켜줘야 된다. 꼬리가 빠질 수는 있으나 위쪽으로 종가 형태로는 위로 마감을 해주면 우리가 좀 안전하게 얕은 눌림을 보고 다시 상승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타이트한 프레임으로 한번 볼게요. 타이트한 프레임으로는요, 지금 4시간 봉을 보면 밀접하게 연관된 구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냐? 이 해당 양봉, 이 양봉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된 FVG 구간인데요. 자, FVG 뜻이 뭐냐? 우리가 갑작스러운 매수 구간이나 매도 구간이 생기면 솔직히 투자자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여기에서 한 2명 정도의 세력, 그리고 운이 좋게 따라가게 된 1명 정도의 개미 투자자가 이렇게 여기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7명 정도 혹은 6명 정도의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매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봉에서 갭 구간이 생겼다, 텅 빈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곳을 FVG, 페어밸류 갭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이 왜 중요하나? 보통은요, 투자자들이 모두가 공평하게 여기에서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매 구간이 비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로 되돌려주는 기회를 준다. 이것이 차트의 되돌림입니다. 자, 그랬을 때 FVG의 중단선 보이시죠? 이 중단선에서 분기점이 됩니다. 자, 분기점이 뭐냐? 이게 무조건 지지가 돼준다라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분기점을 다시 한번 내렸다가 지켜주면 다시 한번 롱장으로 가는 강세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를 캔들로 마감 형태가 이탈을 해주면 여기를 뚫고 그대로 FVG 아래로 흘러내릴 가능성, 그러니 다음 지지 구간을 대비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간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롱청산이라고 돼 있죠. 자, 하이퍼 리퀴드 열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퍼 리퀴드 봤을 때 아래쪽에 지금 롱 레버리지가 가득하게 차있는 2개의 핵심 자리들이 보입니다. 요 자리가 지금 4시간 봉의 FVG 중단선 첫 번째 롱청산 자리와 굉장히 겹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지가 굉장히 셉니다. 한 차례의 물량들이 청산이 되면서 단기적인 지지 반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전 민트셀, 우리 패닉셀이 시작된 요런 여러가지 지지 타점과 겹쳤을 때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지켜주는 게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큰 프레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구간들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지지 프레임을 활용해서 매수 구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이번 자리에서 상승을 할 때 요 민트색 선 여기를 제가 다시 한번 1차 진입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뻔뻔하게 이런 자리에서 했다 그랬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찍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포지션에서 공유만 드리는 거고, 지금 드린 타점은 제가 들어가는 타점 위에는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이번 상승장을 뽀모로 추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추가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렸고, 목표가까지도 안전하게 우리가 모두 가져가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자, 58K부터 들고 오고 있는 여러분, 메인 롱 타점은 제가 놓을 생각이 없다라고 했죠. 저는 아직 이것을 임펄스 5파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메인 롱 타점은 누르든 말든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단타 계정, 자, 이게 생각보다 수익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건 이제 슬슬 놓아주고 다음 파동을 준비할까, 아니면 지금 한 번 더 올라갈 파동에 이것을 끌고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 매매일지 맞춰서 지금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실시간 알림이나 지금 차트에 대한 물음, 진입을 해도 되는가, 이런 구조적인 차트의 궁금증이 좀 있으신 분들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다른 거 없이 저 진짜 채널 키우려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가련한 유튜버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응원 나이스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파동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파동은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요, 막 정말 맞는 방향성이다, 모든 걸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1, 2, 3, 4, 5로 올라가면 우리가 그냥 쭉 들고 가면 되는 롱타점만 잡으면 되지만, 자, 3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를 만약 A, B, C로 보신 분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부터 A, B, C의 파동이 나온다면 이 다음으로는 이런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1, 2, 3, 4, 5로 요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기에서부터 꼬꾸라지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 우리가 크게 보는 파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이 구역에서 3파까지는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임펄스 5 리딩 파동 하나가 나오고, 지금 조정 2파동이 나오고, 지금 3파가 나왔고 4파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걸 대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A, B, C를 보는 분들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럼 세부 파동을 보도록 할게요. 3파는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 세부 3파는 모두 나왔고 4파와 5파가 남은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4파 조정이 진행 중이라 보고 다음 5파, 여기에서부터 숏을 내려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1파 나왔고, 자, 2파 조정 나왔고, 3파 나오죠. 자, 그러면 3파에서 지금 세부 파동 4, 5까지 올라가면은 3파에 대한 상승 파동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또 이런 조정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5파 고점에서는 조정 다시 내려야죠. 자, 근데 이게 방향이 틀릴 수 있나요? 틀리지 않는 게요. 왜냐면 지금 여기를 A, B, C로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5파동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추격 파동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한 파동까지는 우리랑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내려가는 구간까지 똑같으면 따라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깊게 누르느냐 아니면은 우리는 4파 조정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되는 큰 5파 파동이 있으니 그 올라가는 지점을 다시 롱으로 바꿀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설명이 어려웠죠? 자, 쉬운 것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자리만 봅시다. 지금 더 올릴 자리가 있냐 없냐? 있겠죠. 왜? 4파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고 5파 반등이 남았으니까. 근데 이 5파 반등이 3파가 너무 힘을 끌어다 써서 미달로 나오면 어떡하나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강세장에선 뭐다? 미달로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이런 거에 집착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미달로 나오든 말든 여기서 롱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조금 숏을 덜 먹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치는 게 낫지 굳이 여기에서 지금 숏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장은 롱이 우세하다. 다만 5파동으로 갔을 때 이 꼭지점에서는 3파 큰 상승 파동이 하나 끝이 나고 조정 4파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4파에서는 아무래도 숏이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3파를 봤을 때 4파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다 쫙 올려봅니다. 자, 2파에서부터 되돌림을 본다면요, 74K죠. 자, 정석적으로 되돌리면 74K 부근 73.8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석적으로 4파 되돌림은 여기까지인데 74K가 아까 우리가 봤던 ICT 관점에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종가 프레임을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강세장에서는 충분히 덜 주고 갈 수 있다. 0.236, 여기 이런 자리도 지켜지는지 봐야겠죠. 하지만 여기가 개장하면 좀 단기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주고 올릴지 그냥 내릴지는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스터디룸 계속해서 함께 가져갈 영역이라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눌린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롱 포지션 끌고 5파에서 놓아줄만 하지만 여기를 넘어간다면 382를 넘어가면 저도 롱 포지션 단타는 익절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 파란색 선 75.9, 야, 여기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여러분 이 자리가 뭘까요? 자, TPO 매물대를 한번 열어보면요. 자, TPO 매물대는 뭐예요? 이 점선 깨진 선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이 가격대에서 투자를 진짜 많이 해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1시간봉으로 볼게요. 똑같이 TPO 지표가 엄청나게 모여있죠. 자, 이 자리 가격대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진짜 많이 했다는 뜻은 이 자리에서 매매를 많이 함으로써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그 지지와 저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지켜주는 자리가 뚫리면 아래 236을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고 381의 눌림을 대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면 저는 단타 롱을 접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완익을 할 형태고
하고 5파에서 숏을 기다리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롱을 못 먹은 분들 스터디룸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만약 깊은 눌림이 와서 아예 다 되돌려버린다. 그러면 71.7K, 약 72K죠. 여러분 이 구간을 보셔야 됩니다. 자, 72K를요 우리가 파동의 관점을 없애고 여러분 아까 전에 자리를 열어볼게요. 이 자리가 어딘가요? 자, 이전 보이는 IFVG 구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ICT를 살짝 다뤄봐야 되는데요. 날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날봉을 보시면요, 우리가 72로 보고 있는 구간에 빨간색 음봉이 그려져 있죠. 자, 근데 그 전에 보면 양봉이 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뭐냐? 다시 한번 FVG가 올라갈 때 개미들을 두고 올린 장대 양봉 구간인데요. 자, 이 장대 양봉 구간을 어떻게 제가 중단선에서 기회를 준다라고 했죠. 근데 이 패닉셀이 나올 때 기회 같은 건 없이 한 방에 다 뚫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점을 어떻게, 그리고 이 저점을 어떻게 모두 부수면서 한 방에 갱신을 했죠. 그러면 지지 구간이었던 자리가 저항 구간으로 바뀌면서 FVG 앞에 I가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정말 내려올 때는 지지 혹은 올라올 때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IFVG라고 부르는 거죠. FVG보다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0.5 구간이 여기와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해서 봐줘야 될 구간이다.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이 0.382를 뚫는다면 IFVG 구간인 72K를 봐줘야 되고, 이 이상 떨어진다면 고점에서 숏 내린 사람들은 많이 먹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운이지 누구도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4파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장세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누르는 장세가 절대 이상하지 않다. 1시간봉에 과열된 열기를 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끌어가는 것은 어렵고, 4시간봉이든 8시간봉이든 뭐든 감을 수 있는 구간을 조금 식히면서 가는 구간은 올바른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숏을 보면서 이 눌린 구간을 파악하자니 이 강세장에서 어디까지 누르고 올릴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깊은 눌림에 베팅을 하기에는 확률이 너무나 반반이다. 그럴 바에는 아직 한 파동이 더 남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 5파가 절단이든 아니든 이 5파에서부터 숏을 내리는 게 더욱더 안전한 숏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눌롱 자리를 보는 것이 낫고, 오히려 깊은 눌롱에서 가져와 준다면 5파가 미달이 나지 않는다는 선에서 짧은 롱이라도 먹고 숏으로 스위칭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나온다라는 타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요. 저도 단타를 정리하면서 다시 어떻게 매매를 가져갈지 모두 다 과감하게 보여드릴 테니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나이스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